선생님 거랑 같이 들으시면 더 좋다.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를 넣으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기본 토대는 같지만 일단 엄마와 아이의 포인트를 두는 명리학 기본 강의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구나. 자, 일단 오늘은요, 오행을 외우는 방법도 한번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행은요, 이게 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오행을 외우는 것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막 나 혼자 설명을 했더라고.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외워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지난번에 우리 상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상생의 순서예요.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토를 생해주고, 토는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주고, 수는 목을 생해준다. 서로 엄마의 관계.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목은 화의 엄마이고, 토는 목은 화의 엄마이고, 화는 토의 엄마이고, 금은 토는 금의 엄마이고, 금은 수의 엄마이고, 수는 목의 엄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생 말고 상극 관계도 했습니다. 상극 관계 외우는 방법. 목극토 이어집니다.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거는 정말 입에 닳도록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랑 강의하실 때도 선생님이 상극 물어보면 목극토잖아. 맨날 이렇게 말하면서 하시거든요. 토극수지, 수극화지, 화극금이잖아. 그러니까 금극목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 말은 정말 강의하는 내내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외우시면 좋다. 목의 아버지는 토고, 토의 아버지는 수고, 수의 아버지는 화이고, 화의 아버지는 금이고, 금의 아버지는 목입니다. 자, 목극토, 토고수, 수극화, 화극금, 금목. 이거 약간 여러 번 말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입에 붙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오행이 아까 말한 목화, 토, 금, 수 5가지를 이제 우리가 오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루는 5가지의 원소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오행이 사주에서 천간에도 오행이 있고 지지에도 오행이 있어요. 근데 왜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냐? 지지에는 토가 4개가 있어서 12개가 됐어요. 이거는 지지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할 텐데 5개씩 해서 근데 사주에는 음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5개의 오행에 각각 양음이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2에서 10이 된 거고 얘는 거기에다가 토가 2개가 더해져서 4개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오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짠, 천간. 천간은 지금 여기 보시면 막 움직이잖아요. 천간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운이에요, 사실. 형태가 없는 기운입니다. 우리가 천간이 뭐 나무야, 뭐 쇠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행을 그 중에서도 천간에서 말하는 오행은 형태가 없는 건데 그냥 기운인데 우리가 그 성질을 오행으로 좀 분류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천간은 계속 움직여요. 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목은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돈나무였네, 이거.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기운을 우리가 목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기운을 우리가 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이 돈나무. 자, 그 중에서도 양목과 음목이 있어요. 양목은 말 그대로 양의 성질을 가지는 그 나무인 거고, 그러니까 양의 성질을 가졌는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얘는 음의 성질을 가졌는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성장하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목은 말 그대로 내가 먼저 항상 앞장을 서야 되는 리더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간목이신 분들 중에 성격 급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남이 계산하는 걸 못 보겠다. 이런 분들도 이 간목분들이 많습니다. 계산하는 것도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 1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드러난 리더가 되는 것들이 바로 간목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시고 어떤 팀장, 반장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간목의 성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을목은 뭐냐면 을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만 을은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주변의 상황에 적용을 한다는 거죠. 적응을 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내가 앞장서지만 얘는 옆에 좀 눈치도 보고 내가 지금 앞에 나가는 게 맞나 아니나 이렇게 보면서 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굴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융통성 있는 리더다. 그러니까 얘가 반장이면 얘는 부반장 느낌. 또 을목들은 굉장히 주변을 잘 살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되게 좋아요. 약간 여기는 독고다이 느낌이라면 여기는 볼 거 다 보면서 계산 다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의 목입니다. 자, 간목과 을목이었고요. 자, 화는 이렇게 발산하는 기운이에요. 이거 화 봐요 봐. 엄청 불의 특징이 잘 느껴지시죠? 아까 그 목이 위로 가는 거였다면 화는 이렇게 옆으로 퍼져요. 화는 옆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화이신 분들, 자기가 화일주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정리정돈 같은 게 좀 어렵다거나 자꾸 옆으로 이렇게 뭔가 퍼트리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중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자를 써야 되는데 한자를 안 써 갖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병화는 이런 태양을 의미를 합니다. 태양을 의미하니까 얘도 저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병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간목이랑 쪼끔 달라요. 간목은 '내가 1등이 돼야 돼.' 이런 거였다면 얘는 1등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사람들 나 다 보기만 하면 돼. 꼴등이어도 좋으니까. 약간 개그맨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연예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는 것을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기질들이 바로 병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병화일주다라고 하면 '아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하고 관심 받는 게 이 아이의 기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화일주 같은 경우에 촛불로 제가 표현을 해 놨죠. 촛불은 조금 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한 가지를 깊게 탐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주이신 분들은 공부할 때 내가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되게 탐구력이 좋아요. 정화인데 지지에 막 토도 막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생각도 많아요. 토가 너무 많다 그러면 잡생각도 많겠지만 정화인데 토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되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 책 같은 거 많이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책으로 많이 지식을 습득하는 친구들이 정화일주가 되겠습니다. 같은 화인데도 이렇게 성향이 많이 다르죠. 네, 토는 중정의 기운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토는 세상의 모든 걸 이렇게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내가 포용하려고 해요. 내가 다 안고 가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평화주의자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네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에 가면 또 네 말이 맞는 것 같고 다 중재를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토인 분들은 선생님께서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한다 보면 모든 표현력이 되게 강하다. 그리고 이 땅은 사계절에도 다 한결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계절을 견뎌내는 기운도 강해요. 우직하게 안 좋은 때가 있어도 좀 잘 참고 인내력이 강한 그런 성질의 것들이 토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토 중에서도 양토, 양의 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무토라고 합니다. 이런 무토는 이렇게 산의 형상을 하고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간목의 성향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좀 약간 급하고 리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근데 약간 같은 리더여도 간목의 리더가 아까 독고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무토는 다 잃어버린 사람 없이 저기 저 처진 애도 다 데리고 가야 되고 약간 서로 이렇게 다 포용하고 끌어주려고 하는 그런 리더가 바로 무토가 되겠고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정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음 이 기토도 잘 안 싸워요. 다 자기가 참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근데 무토는 막 발산한다면 기토는 발산하지 않고 다 자기가 이렇게 눌러요, 안으로 꾹꾹. 그러니까 기토분들은 잘 삐질 수 있죠. 근데 기토도 되게 생활력이 강하다.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다. 기토 장점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기토다 그러면 드러나는 직업보다는 뒤에서 어떤 서포트하는 직업,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인제 기토 친구들한테는 잘 맞을 수가 있겠죠. 네. 둘 다 철학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모토든 기토든. 왜냐하면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이들이. 네.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인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금은 숙살의 기운이라고 해요. 숙살. 생명을 자르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성숙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금은 결실을 맺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다 발산하고 올라가고 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금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내가 금이 없으면 뭔가 하던 일의 마무리가 잘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금이라는 게 숫살의 기운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어떤 결실, 마무리 이런 것들 단호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래서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금에도 경금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고 신금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입니다. 경금은 도끼에 많이 비유를 하고 신금은 이런 날카로운 칼에 많이 비유를 해요. 특징이 뭐예요? 단호하죠. 둘 다 아닌 거는 딱 잘라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변의 시야가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토나 뭐 이런 사람들은 무토나 기토 이런 흑 사람들은 주변을 다 아우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이런다면 이 금해일주분들은 약간 경주마처럼 내가 딱 보는 것만 딱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호불호가 너무 강하고 관심이 없는 건 아예 이 세상에 없는 것 취급을 해. 그래서 금일주분들은 약간 제3 세계에 있는 느낌. 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또 금일주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면 아닌 거 이런 호불호가 되게 강한 일주들이 경금일주와 신금일주입니다. 그런데 이 경금일주는 더 약간 우직하고 그런 면이 있다면 신금일주는 날카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예민함, 영리함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여기는 김어준이고 여기는 유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 맞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금일주분들은 되게 기본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요. 감각도 예민하고 되게 작은 자극에도 되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또 신금일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금일주분들은 되게 스트레스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 선생님 말로는 "신금일주는 사이코가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만큼 정신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서 스트레스 관리가 되게 중요하신 분들 우울증이나 이런 거 잘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신금일주이기도 합니다. 경금일주는 약간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단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수는 물은 어디로 이렇게 막 모이잖아요. 흘러서 어디로 막 이렇게 모이잖아, 고이잖아. 그런 수렴의 기운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이 땅속으로 쫙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성질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수의주다 그러면 앞에 나서는 걸 얘네한테 강요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숨어 있고 쪼끔 은닉해 있는 게 편한데 앞에 나가서 뭐 하라고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물론 인제 원국에 따라서 그런 성향이 있는 친구도 수의주지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의 성향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마음도 별로 드러내는 거를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의주분들은 표정 관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포크페이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진 물이고 개수는 음의 기운을 가진 물입니다. 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 바다 이런 거에 많이 비유를 해요. 바다가 뭐예요? 정말 오만 생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분들도 되게 속이 음유하다고도 해요. 다 들어있는데 드러내지 바다 보면 밖에서는 진짜 막 파도만 있고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오만 생물이 다 있는 것처럼 속을 안 드러내고 자기 마음을 숨겨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 임수나 개수분들은 아이의 성향이 약간 문과보다는 이과적인 거에 더 많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임수다 개수다 그러면은 '아 얘는 좀 이과 성향이 더 강하겠구나.' 반드시 이과다는 아니지만 강할 수 있다.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생명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살리는 물이에요. 그래서 남 도와주는 거에 되게 뿌듯해하고 그게 삶의 큰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임수도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지만 개수는 정말 그게 내 삶에 되게 목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되게 뿌듯해한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리더가 되기보다는 약간 2인자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가 더 잘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근데 인제 개수분들한테 나가서 "너 뭐 해라. 앞장서서 뭐 해라." 그러면은 어쩔 줄을 몰라. 되게 막막해.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타고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아이가 타고난 성향이 있는데 이 타고난 애가 무린 애한테 "너는 햇볕처럼 되라."라고 하면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 근데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무리한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사주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천간과 오행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4강 12개의 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늘에 떠 있는 무형의 기운이에요, 오늘 한 것들은. 근데 다음 시간에 할 것들은 지지. 우리가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인간 세계의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할 것입니다. 자, 강의가 마음에 드시고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